안녕하세요. 일본 북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계, 한국말로 분계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시와케라고 하는데요. 시와케의 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와케를 한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전표에 입력한 것부터 시작인데요. 전표에 차변, 대변 두 가지로 입력하는 것을 전표 기입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분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산이 늘었을 때는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왼쪽이 차변입니다. 자산은 또 줄었을 때는 대변에다가 기입하는데요. 대변은 우측이죠. 부채는 원래 대변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늘었을 때는 대변에 오른쪽에 기입을 하고, 반대로 부채가 줄었을 때는 차변 왼쪽에 기입을 하게 됩니다. 순자산, 자본이 늘었을 때는 순자산은 대변에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가시카타 오른쪽에 기입을 하고요. 반대로 순자산이 줄었을 때는 차변 왼쪽에 기입을 합니다. 비용이 생겼을 때는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비용은 손익계산서의 차변의 항목이기 때문에, 또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대변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이 생겼을 때는 우측에 있는 대변에다가 기입을 합니다. 한국말로 차변, 대변도 일본말로 카시카타, 카리카타 똑같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각 계정별로 전체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세세하게 작성하는 노트입니다. 일본말로는 초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총 계정 원장에 전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기 전에 시산표를 작성할 때 시산표에 작성을 하기 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분계요. 자산이 늘었을 때는 차변, 자산이 감소했을 때는 대변에 기입한다. 예를 들어 야쿠소쿠 테가타는 한국말로 약속어음인데요. 어음상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지불일이 되면 지불하는 것을 약속하는 증권입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쪽에서는 수치 어음, 우케토리 테가타 라고 하고요. 어음을 지불한 쪽에서는 지불 어음, 시하라이 테가타 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또 자산 중에 쿠리노베 시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연자산이라고 합니다. 이연자산은 쿠리노베 시산은 실제는 자산이 아닌데 비용이었는데, 그 비용은 지출한 효과가 장기에 이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출을 했기 때문에 자산성을 가진다. 그래서 자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연자산, 쿠리노베 시산은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또 하나, 카케우리라는 게 있는데요. 카케는 뭔가를 팔았을 때, 팔긴 팔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을 때 외상으로 팔았다. 그래서 카케우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돈 나중에 받지만 이미 판매는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우리카케킹이라고 합니다. 우리카케킹, 외상매출금.
또 그 다음 부채 붕괴에 대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부채가 증가했을 때는 가시카타, 대변. 부채는 감소했을 때는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차입금을 봅시다. 차입금은 은행 등에서 차입을 했을 때 빌려온 돈을 기입을 하죠. 대변에다가 얼마 빌려왔다 차입금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또 카이카케킹, 뭔가를 샀는데, 뭔가를 샀다기보다는 상품을 샀을 때 우리가 사긴 샀는데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카이카케킹, 한국말로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합니다. 카케카이, 카케카이는 뭔가를 샀을 때 상품 판매용으로 사입한 그런 물건들을 샀는데 아직 외상금을 갚지 않았을 때 가케카이, 가케시이레를 했다고 일본에서는 말을 합니다. 가이카케킹, 우리카케킹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일본에서 회사 다니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한국에서 지불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 시하라이 테가타라고 하는데요.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아직 현금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약속 어음을 준 다음에 나중에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 테가타를 만들어서 주고 그 지불을 유예하는 것을 지불 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준 사람은 시하라이 테가타라는 계정으로 기입을 하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불 어음 지불 어음 말고 제 상품 말고 다른 것을 사고 대금을 못 갚았을 때 이런 거는 회사의 비품이나 자동차 같은 거 샀는데 상업용은 아닌데 돈을 못 갚은 아직 미불금이 있다고 할 때는 미불금이라는 미바라이킨이라는 계정을 쓰거든요. 여기서 카리레킹, 카이카케킹. 카이카케킹은 아까 상품을 샀을 때 못 갚았을 때 카이카케킹이라고 계정을 쓰잖아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미바라이킹은 상품 말고 다른 거를 샀는데 돈을 못 갚았다.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아즈카리킹. 아즈카리킹도 부채인데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맡은 돈을 말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거래처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을 맡아놓는 경우나,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닌데, 우리 회사 돈이 아닌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들 있죠. 종업원給料, 월급을 줄 때 회사에서 소득세 같은 거 띄고 주잖아요. 그런 공제된 금액 같은 거 일시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것도 아즈까리킹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순자산 한번 보겠습니다. 순자산은 자본이라고도 하는데 순자산이 증가했을 때는 당연히 대변 과목이니까 순자산 증가는 대변, 감소했을 때는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자본 항목 중에는 자본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불입한 돈 중에서 자본금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자본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자금 중에 자본금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을 자본준비금이라고 해서 대변에 기입을 합니다.
쿠리코시 리에키 조이오킹 이익잉여금인데요. 쿠리코시 리에키 조이오킹은 경영활동을 하고 이익을 얻잖아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거기다가 합쳐서 계속 계상을 하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누적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나? 그러한 계정 과목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비용은 어디 과목이죠? 차변 과목이죠. 비용은 차변에 기입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시일회 같은 경우 물건을 사서 영업용으로 제품 같은 걸 구입했을 때 상품을 샀을 때는 일단은 전체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하죠. 그리고 그 시일에는 나중에 기말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결산 정리를 하면서 내년 기초 재고가 되는 금액을 빼면 올해의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일에 대해서 조금 분개하는 법을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익이 생겼을 때는 어디다가 기입해요? 이익은 대변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은 대변에 기입한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 매각이익이라는 게 있죠. 유가증권 매각이익은 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사채, 국채 등 유가증권을 팔았을 때 그 이익을 기록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유가증권 매각이익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입을 합니다. 자, 이제 회계를 1년 동안 전표도 기입하고 열심히 기록해 놓고 있다가 기말이 되면 이제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는데요.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간의 경영의 성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매일매일 1년 동안 했던 거래들의 전표나 장부에 기록을 해놓은 것은요. 결국 결산을 위해서인데요. 결산해서 1년 동안 어떠한 일을 했다, 얼마 벌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결산의 순서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시산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시산표는 아까 봤던 그 계정별로 총 계정 원장에 있는 그런 잔액들을 전체를 토탈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그때 이제 시산표를 바로 재무제표로 할 수는 없고 연말 이제 결산 정리라는 거를 하는데요.決算整理라고 합니다. 결산 정리를 해야지만 이제 제대로 된 재무제표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연말에 들어가는 수정해야 되는 분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매일매일 했던 것은 바로 재무제표의 숫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 정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작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의 첫 번째 과정, 시산표의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닭가 시산효라는 걸 만드는데요. 잔닭가 여기서 말하는 잔고는 각 계정 과목, 총 계정 원장에 있었던 밸런스 금액, 총 계정 원장에 있는 잔액을 모두 모아서 시산표에 기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닭가 시산효는 총 계정 원장에 기입되어 있는 모든 계정 과목의 잔액을 모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산표를 작성하면 매일매일
했던 분계나 전표에서 총 계정 원장에 전기할 때 그것이 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대차가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변 차변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기장에 만약에 실수가 있으면은 시단표에 대변 차변의 잔액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가 없으면 차변 대변의 잔액이 일치한다.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함으로써 그 총 계정 원장으로 전기한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시산표에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에 모든 것이 하나의 표로 들어가는 거 있는 거예요. 모든 계정 과목을 모아서 하나의 표로 이치랑 표로 만들어 놓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각 표의 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필요한 계정 과목들을 분류해서 두 가지의 문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산표를 바로 재무제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정리 후에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결산 정리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결산 정리는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수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일상의 영업활동 속에서 발생하는 거래라고 해도 항상 그때그때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한 번만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이거는 납득이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결산 정리를 함으로써 정확한 결산서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회계는 그 비용이나 뭐 금액이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진 시기에 정확하게 대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뭐 한 번에 비용이 많이 생겼다거나 한 번에 수익이 많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몇 년치가 되면 각 연도마다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결산 정리에서도 분계의 기본 원칙 하나의 거래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 분계를 대변 차변 한 개씩 해줘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처음부터 강조한 대로 대변 차변에 한 가지씩 계정이 들어간다. 그리고 금액은 대변 차변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계속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산 정리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감가상각을 하는데요. 고정자산의 가치의 감소를 감가상각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회사가 뭐 공장 기계나 자동차 같은 거를 1년 동안 얼마나 썼나? 그거는 이제 매달 계산을 안 하고 한 번에 연도마다 상각해야 되는 방법에 따라서 상각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한 번만 여기서 결산 정리 때 분계를 합니다.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가치의 감소를 감가상각으로 계상하는 것. 또 두 번째, 가시다오레 히기아테낀 쿠리이레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회수 불가능해진 채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채권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미리 비용으로 계상해 두는 것입니다. 가시다오레, 히키아테킨, 쿠리, 이레 이런 거는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세 번째, 비용, 수익의 쿠리노베. 비용이나 수익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에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뭐 3년치, 5년치 이런 거를 한 번에 거래했다 이러면 그 연도에 3번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나눠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수익의 쿠리노베는 미리 계상한 비용이나 수익들을 펼쳐서 그 적절한 기간에 펼쳐서 인식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분개를 해줘야 되고요. 또 반대로 올해는 발생하지 않은 거래이지만 올해에 해당되는 그런 거래들이 있어요. 비용 수익 중에 올해 인식해야 되는, 올해 인식하는 것이 적절한 그런 경우에는 미꽃이라고 하는데요. 단기에 비용 수익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다면 그거는 미꽃이 해서 계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시일회와 매상 원가. 뭐 이거는 재고 기말 원가 다음 기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결산 정리해서 하는 일인데요. 팔리고 남은 상품을 계산해서 다음 기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기초 재고가 되게 기초 재고 이제 금액으로 넘기기 위해서 시일에 한 것과 매출된 거에 대한 원가를 또 여기서 결산 정리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와 이제 대차대조표가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결산 정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각 문서에 필요한 계정들을 나눠서 기입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방법은 그 비용과 수익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산표에서 비용과 수익 항목들을 모아서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됩니다. 또 대차대조표는 똑같이 시산표에서 자산, 부채, 순자산을 모아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여기서 계산이 가능해지는데요. 단기면 뭐 1년 동안 얼마 벌었다, 순수한 이익이 얼마다 라는 것을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도 결과는 똑같다. 금액은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대차대조표 자산에서 부채와 순자산을 합친 것을 빼면 나머지 금액이 단기 순이익이 되고요. 손익계산서에서 만약에 계산한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게 되면 수익은 대변이죠. 비용 차변에서 그 차이가 단기 순이익이 됩니다. 또 일본에서는 정산표를 써서 결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산표는 세산교 결산서를 작성을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